네, 다음은 본 행사를 주최하신 사단법인 안산시민회 이벙걸 회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공성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년 24개일 중 5번째 맞는 청명날입니다. 뜻깊은 날에 이렇게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관련 대담회를 개최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기 참석하신 여러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우리 장성민 후보님, 그다음에 우리 이해수생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믿어 마지 않으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산 시민회는 안산을 보다 발전도시를 만들려고 무더히 노력했고, 또 제가 세계의 223개 나라를 살펴보니까 사회공산주의가 후진국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선진국이더라. 그럼 우리 안산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안산이 경쟁이 없는 도시에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시민운동을 제가 제 자비로 또 우리 회원들 자비로 해서 시민을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 푼도 여기서 시의원 당사도 계시지만은 한 푼도 시로부터 어느 단체도 지원받은 것 없이 순수하게 시민의 이러한 시민의 정치를 하고 시민의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훌륭한 정치를 뽑아서 과거의 잘못된 정치가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훌륭한 정치 나와서 안산이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지금 바쁜 와중에 선거운동에 이렇게 장성민 후보하고 우리 이해석 후보 왔는데, 사실 15일 전에 안산 시민회장이 각 후보에 찾아다니면서 공문 전달하고 승낙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빈자리에 있는 데서 무척 아쉬움을 받으면서 그들이 과연 이 안산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는 그들이 받을 걸 믿어주지 않으면서 좀 격분된 생각으로서 어떤 시작했지만은 어떤 좋은 대담이 되기를 믿어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오신 대담을 통해서 토론회가 이루어진 모든 관계로 대담을 통해서 우리 두 분 참석한 우리 두 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홀 밖에 마약 근절 캠페인 하고 있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록 예양단. 네. 마약과 아편이 없는 혁신도시 안산. 우리 이렇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분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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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 하고 계시는 안산 시민회 우리 상록수 예양단 우리 단원님들 감사드리고, 네, 다시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더 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열린 대담 토론회 진행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으로 열린 대담 토론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가 주실 한국국민방송 경기본부장이시며 사무처장님이신 우리 경기영화인 총연합회 사무처장이신 우리 김현성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패널로 수고해 주실 우리 서정태 박사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국 ESG 지원센터 대표 이사직을 맡고 계시고 현재 경영학 박사님으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패널로 함께 해주실 김태창 국장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대부신문 현재 편집국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열린 대담 토론회를
에 참석해 주신 우리 후보자님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안산시 갑선거구의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안산시 병선거구의 개혁신당 이혜숙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안산 시민의 고모님을 비롯해서 임원분들과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각 선거 캠프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 언론 종사자님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히,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께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열린 대담 토론회를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선거의 열정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속한 것이니까 약속에 준해서 오늘 참여하신 두 분에게도 서로 맞짱 토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속으로 생각하고, 하지만 오늘 참여하신 분들한테 더 좋은 인센티브가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짤막하지만 원래 100분을 예상했지만 그보다 좀 적게, 최대한 우리 후보님들이 더 열정적으로 곳에서 선거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최대한 축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토론 방식이 정해졌었는데 후보가 많이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도 제가 좌장으로서 자유스럽게 그리고 유무스럽게 진행할 것을 먼저 약속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후보자 인사말 그리고 출마의 변들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갑의 우리 국회의원 후보 우리 장성민 후보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에 등극을 했고 지금 국민의힘 기호 2번 안산갑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대한 비전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무척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안산은 70년, 80년대에 그야말로 갯벌로부터 한국 산업화의 기적을 일궈낸 기적의 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가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풍요의 나라로 전환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그것도 국민과 함께, 특히 안산 주민이 헌신적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의 기적은 구미공단과 안산의 반월공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날 이곳 안산의 반월공단이 대한민국이 38,000불 시대를 열고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약 40년 동안 우리는 경제적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늪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시와호가 앞으로 미래의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은 서해안 경제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와호에 레이크밸리와 같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AI 단지를 꾸민다면 경기도 안산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우뚝 세우는데 새로운 신경제 성장의 동력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곳 안산의 자부심을 다시 돌려 세우겠습니다. 안산의 경제를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안산 주민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안산을 다시 부활의 땅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네 분이었다가 두 분이다 보니까 제가 시간의 여유를 좀 자유롭게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선거구 병 기호 7번 이해숙 우리 개혁신당 후보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지역의 원로 또 언론인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개혁신당 이해숙 후보입니다. 오랜 시간 지역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자 나섰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지방자치 30여 년 동안에 거대 양당의 묵직한 국회의원, 시장님, 그리고 정부 부처의 장관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인구가 16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그에 따른 초등학교 통폐합, 지역구 소멸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명합니다. 양당의 기득권 세력이 이권 카르텔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엔 국민이 없었습니다. 민생도 없습니다. 오직 양당의 당리 당략만 있었을 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저는 안산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지켜보는 중도층 시민들을 대변하고 양당의 독과점 세력을 견제하며 혁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혁신은 안산의 제도약, 르네상스 안산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안산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인부터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안산을 변화시킬 새 인물, 준비된 새 인물 저 이해숙, 안산 시민의 쓰임돌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4월 12일 새롭고 능력 있는 후보 이해숙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안산의 자부심,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권 여당이든 아니면 야당이든 이번에 총선을 임하는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산은 이제 인구가 좀 줄어서 갑을 병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산 인구수가 67만 명 정도로 되어 있고 재정 자립도 또한 37.2%라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건 현실적인 것입니다. 예전에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대표는 증명하는 자리이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오늘 참석하신 우리 두 분은 훌륭하시고 자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안산의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두 분께 공약에 대한 건들을 이 시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래는 네 분 있으면 이렇게 순서를 정할 텐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선민 후보님 공약, 대표적 공약들을 3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산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역 경제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안산에 이렇할 만한 정체성을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안산 그러면은 안산은 뭐다?
안산은 대한민국의 뭐다. 안산은 세계의 뭐다. 안산은 아시아의 뭐다. 우리 안산 주민들이 나는 안산 살아. 나는 안산보다 좋은 삶터 도시를 보지 못했어. 나는 안산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안산에 나는 계속 있을 거야. 만일 여러분들의 따님들이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의 딸이 바깥으로, 안산 바깥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사위가 딸이 사는 안산으로 돌아오는 그런 매력 있는 안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산이 지금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인데, 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안산의 표대를 세워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청을 안산에 유치하겠다. 글로벌 이민청을 안산에 유치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문화 특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안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다문화 특구로서 이민청을 유치를 하게 되면 이민청 유치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가 1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1조 3천억이 안산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는 한 3천 개 정도가 창출됩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했었던 공식적인 과학적인 경제적 데이터입니다. 이 일자리 3천 개, 그리고 글로벌 표대로서 안산에 중앙정부의 청이 하나 들어서게 되면 그야말로 안산은 글로벌 다문화 특구로서 유감없이 지역 경제도 살리고 안산의 아이덴티티, 자존심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동반의 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민청 유치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실 더불어 국민의힘이라고 거대 양당이 있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또 이렇게 우리 선거구 병에 출마하신 우리 이혜수 후보님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개별 질문이 있는데요. 공약 발표하고 약간 중복되는 네네, 부분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저는 안산에 대한 문제 의식은 아마도 그 인구 감소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왜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유입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대안, 즉 공약이 산출되는 그런 방식으로 공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산이 재도약하고 르네상스 안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르네상스는 그 만월공단에 저희가 일자리 찾아 들어왔을 때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던 그 시기를 칭합니다. 그러한 르네상스를 다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키워드를 한번 3개를 산출해 봤습니다. 그것이 인구였고 경제, 일자리, 교육이었습니다. 이 키워드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삶의 터는 어떻게 공고히 마련하고 추구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또 일단 우선 터가 마련돼야 질을 그 안에서 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대표 공약을 5개를 선정했습니다. 이걸 다 하자면 사실 지금 저희한테 2분인가요? 3분 동안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아서 그 뒤에 가서 네네.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앞에 큰 제목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직. 네, 말씀하세요. 네, 첫째는 5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 경제, 일자리, 그 교육을 키워드로 한
대표 공약 5개 중에 하나가 화성 세솔동, 송산 그린시티 등을 안산시로 편입하겠다고 하는 공약입니다. 이것은 시화호 해수부가 지정한 시화호 관리구역을 우리 안산시가 관리를 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그 지금 말씀드린 세솔동 송산 그린시티가 그 안에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편입시키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성민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민청입니다. 이민청은 지역이 지닌 자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갑자기 저희 안산시가 먹거리가 없다고, 일자리가 없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안산이 지닌 자원이 무엇인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서 거기서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생각해봤더니 저희는 외국인 1위 도시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을 하고 일성으로 이민청을 설치하는 것이 100년지 대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건 우리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지난 5월달 바로 그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중앙에 계신 분들이 단톡방에다가 계속 제가 날리면서 우리 안산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가져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제안한 이 이민청을 유치까지 국회의원이 돼서 유치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로봇밸리를 통해서 경제 자유구역을 추진하겠다입니다. 이 또한 아마 이제 경제에서 나온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산시가 성장하지 못하는 수도권 규제 법률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렇게 제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고 마지노선이죠. 이분들을 지켜내지 않고 우리 지역이 살아낼 거라고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기금, 상생기금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생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닌겔의 수준에 불과하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살아내야 하니까 민간 소비 활성화를 조성하는 정책을 펴겠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공약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로소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공약입니다. 우리가 그간엔 계속 보편적인 평준화 교육을 주창해 왔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수월성 교육을 저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수월성 교육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도래할 세상의 4차 산업의 인재, 혁신 인재가 한 명의 혁신 인재가 다수의 국민을, 다수의 시민을 먹여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수월성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영재교육원을 유치시키겠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들을 그야말로 특성화시켜서 대한민국의 최고로 육성을 해야겠다. 세 번째는 이제는 대한민국 1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1등이어야만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혁신 학교,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겠습니다만 세계적인 혁신 학교, 하버드나 스탠포드보다도 더 혁신 학교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미네르바 학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주요 공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력 있는 안산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장선민 후보님, 그리고 르네상스 안산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혜숙 우리 후보님, 정말 우리 경기도 자체가 변화의 중심이고 기회의 경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 도시 안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패널 2분이 계신데 우리 장선민 후보님께 우리 상호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패널들이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짧게 질문 그리고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패널분들 준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즉석 제안이라서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는 안산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통 제안이죠? 아니 저 우리 장선민 후보만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 뭐 그 길게 이렇게 뭐 검토하거나 이러질 않아 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장선민 후보한테 그 이민청 그 유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민청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도 많이 투자가 될 거고, 그다음에 어떤 효과도 경제적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뭐 1조 3천억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3천 개 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구체적인 내용이 좀 이렇게 들어서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실행 가능한 이런 내용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안산을 발전시킬 만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추진해야 될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가장 지금의 안산을 새로운 천지개벽의 안산으로 이걸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안산의 아이덴티티가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안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안산을 탈바꿈시켜 나가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 공약으로서 이제 1호 공약인 이민청을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패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민청이라고 하는 말이 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드러나게 됐느냐? 원래 제가 이제 국가미래전략기획관으로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국가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좀 21세기에는 좀 강화시켜서 세계의 인류 국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와 비전을 갖고 이민청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선진화를 주장했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장하면서 IT 강대국으로 한국 사회가 진입하면서 이제는 세계화 시대를 맞게 되었는데, 이 세계화 시대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연결. 인터넷을 통한 사람과 사물, 사람과 세계, 사물과 사물, 이 모든 것이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SNS, AI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구라고 하는 23시간에 걸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그 큰 거리도 SNS를 통해서 동시성, 동시에 지구의 어디에 있든 내가 마치 그 공간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인 양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행을 가시면은 옛날에는 고속도로 아스팔트가 깔려지기 전에는 뭐 대부도에서 저쪽에 전남 담양이나 소록도나 남해안을 관광 가면은 남해 고속,
뭐 담양 고속 이런 어떤 그 고속버스 이름도 지명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여행사 자체가 화성 여행 이렇습니다. 인류가 지금 달나라 화성에 여행을 가는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마치 동네의 작은 마을처럼 지금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의 어떤 군락 집단화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가가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 이후에 IT 강대국 이후에 이 국가를 전면적으로 개조 개혁을 해서 새로운 세계 강대국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전을 어디에다 제시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국가의 국민의 국익의 지향점을 글로벌 스탠다드다, 세계 표준이다,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 이유는 삼성의 모바일 폰부터 시작해서 LG, 현대, 그리고 SK, 우리나라의 글로벌 그룹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시면은 아프리카의 시골의 동네 아이도 삼성 핸드폰을 들고 그 듣고 있는 음악은 BTS 음악이나 블랙핑크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집에 더워서 집에 가면 집에서 찬바람 쏘이고 신선하게 서늘하게 몸을 식히는 그 기계는 LG 선풍기 내지는 에어컨입니다. 약속에서 차를 몰고 나오면 그 새 차가 현대 자동차 아니면 기아 자동차입니다. 이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이 일일 상품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옛날에 김종구 씨의 눈물 젖은 두만강 가요 무대나 토요일 밤에나 전국 노래자랑이나 7080 이렇게 듣고 자라셨겠지만, 지금 우리의 BTS는 여기 앉아서 흥얼거려도 그거에 금세 타고 미국의 빌보드 차트지에 1위로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이게 한국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BTS나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이런 그룹들만 우리가 세계의 1등 표준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전 모든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이 되고 인류가 되는 그러한 국가의 틀을 만들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새로운 국력을 결집해서 지향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 속의 화두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네.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려면은 세계 중추국가가 돼야 되는데, 세계 중추국가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적 자원을 우리화해야 되고 우리 안에 내재적 자원을 세계화 시대, 세계화 연결시켜야 된다. 그러려면은 현 국가의 틀을 법과 제도와 사상과 제도와 인식과 규범과 그 문화까지도 전면 개조 개혁하고 국민적 인식 자체도 내향적인 내수 시장, 가두리 양식장 한국 안에서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의 시장으로 생각하고 그 전 세계 시장 속에서 한국이 경쟁해서 1위가 되는 그러한 마인드로 교육부터 모든 것을 전면 인식 대전환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취지 하에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세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제외동포청, 하나는 우주항공청, 또 하나가 이민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전략적으로 국가의 틀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하고 고안했었던 하나의 세 개의 청이고, 지금 두 개의 청은 이미 사천과 인천에 배정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제가 장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 하에서 이건 대통령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 안산을 글로벌 다문화 특구로 표태를 세우려면 200만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수용할 만한, 그들의 문화를 포용할 만한, 그리고 지역 일자리를 3,000개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민청을 유치해야 되겠다. 나는 유치한다. 이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도와 경쟁시가 약 20개가 됩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도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했고, 충남북 도지사도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했고, 이 가까이 있는 고양도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모두가 벌떼처럼 이민청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지역 대표로 내세워야 이 엄청난 이민청을 안산에 유치할 수 있겠는지 안산 주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청에 대해서는 우리 기호 7번 이해숙 개혁신당 후보님도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엔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한 번 더 우리 패널분 우리 장성민 후보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성민 후보께서는 2호 공약으로 몸과 마음이 편한 생활 의료 문제와 주차 문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영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예로 일산병원을 들었습니다. 안산의 직영병원은 연간 80만 명 이용, 입원 환자 20만 명 이용으로 잡았고요. 유아 및 아동의 안전 어린이 24시간 전문병원도 제시하면서 상록수 보건소 이용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주차 문제 해결로 공영 부지 확보 및 지하 주차장 확보를 예로 들었는데, 지하 주차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예산은 마련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김태창 현직국장님께서 제시한 문제가 안산의 데일리 라이프, 일상생활에서 가장 지금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호 공약으로 의료난 문제 해결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안산에는 고령자들도 많고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나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외에 이렇다 할 만한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4동, 4이동, 번호 1, 2, 3동, 해양동, 반월동 모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도로가 지금 주차장이 되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면 당신한테 표 찍어 주겠습니다. 이런 어떤 절박한 요구를 질문으로 받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의료 문제나 이런 긴급한 의료 환자가 발생하면 이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병원까지 가거나 광명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급하게 서울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서민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처럼 특혜나 특권을 부려가지고 헬기 수송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고 어렵다. 그런데 이 한양대학교의 에리카 캠퍼스한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지가 남고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병원을 좀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병원이 들어서질 않는다.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에 가서 베드를 좀 늘려달라고 해도 점차 늘어나지가 않는다. 그런데 이 대체 의료난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 지역의 민심입니다. 상당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 부속 병원의 행정실장을 비롯해서 이 병원 관리자들을 직접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왜 이왕이면은 다른 병원이 하나 더 들어서기보다는 있는 좋은 병원을 좀 베드를 늘려서 지금 여기에 의료난에 대한 요구를 다 수용해버리면은 훨씬 그 문제가 좋고 살기 좋은 이 도시가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시설 투자 대비 그렇게 베드를 늘려서 새로 이렇게 지을 만한 땅도 지금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병실을 늘려 잡았을 경우에 그 병실이 다 채워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또 민간 기업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이 떨어지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병원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환자들이어야 되는데 일반의 그 필수 의료 차원에서 요구되는 의료난들을 해결하기에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병실을 늘리면서 병원을 확대 개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설은 매우 좋게 투자를 해서 좋은 기계, 설비 시설로 늘릴 수는 있지만 베드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양대학교의 관련자에게도 제가 찾아가서 사실 왜 이 한양대학교에서 여기에 한양대 의료 그 병원을 짓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투자 대비 그 큰 병원을 지어놓으면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민간 투자자들한테 손해보고 투자하라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병원을 개설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전문의들이 필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그 소위 말해서 필수의 이 개원 차원에서 일반 의료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서 병원을 짓는 것은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쉽게 들어와서 투자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현재 서 있는 역량, 서 있는 위치에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의료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한 나머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중앙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을 직접 유치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제가 직영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것은 얼마든지 정부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산 암병원처럼 그런 병원을 유치하면 제가 봤을 때 안산에 현재 앓고 있는 의료난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고 제가 10월 10일 이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지역 대표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제가 2호 공약으로서 내세웠던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만나서 단판을 짓고 해결할 그런 어떤 그 동기를 찾겠다라고 약속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고요. 네. 이 시간에는 동일하게 우리 개혁신당의 이혜수 후보님께 우리 패널 분들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패널들이 무척 당황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그 안산시에서 이제 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있는데 지원과 지청을 법원과 검찰청으로 승격하면 안산시와 인근 주변의 도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안산시가 그 소송 건수, 그다음에 고소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저희 안산을 범죄 도시로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실제 그 연구자들이 보면 범죄 행위는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 이후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을 안산에서 함으로 인해서 안산이 범죄 도시로 최종 외부에서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소송 건수라든지 검찰의 고소 건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그 수원에도 고등 법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등 법원이 생겼는데 이거는 그 수치와 비례하게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한 분 더 패널 이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약사항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화성시 세솔동과 송산 그린시티를 안산시로 편입하겠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화성시와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이 지적사항으로 전에 시화호가 만들어지기 전 해수 권역 상태에서의 그 당시 권역으로 나눠보면 화성시와 안산시를 볼 때 그 당시 그 경계로 보면 세솔동이 안산시로 편입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석지가 생기면서 시화호로 경계를 나누기 때문에 지금 경계는 세솔동이 화성시로 가 있는데 안산시 입장에서는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화성시가 반대할 거고 그럼 중앙정부와의 다툼도 있을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시화호 관리구역이요. 이제 기준은 시화호 관리구역으로 이제 기준을 하는데 이게 시화호 관리구역은 사실 어디를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2023년 종합계획까지 봤을 때 남양 지구를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시화호 관리구역이 되고 권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솔동하고 송산 그린시티는 시화호 관리구역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들어오는 걸 전제하에서 어떻게 이거를 가져오려고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반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국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시화호가 1994년 생긴 이래 지속적으로 환경과 관리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러기 때문에 사실 해수부가 이런 거를 이만큼은 시화호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는데 그 관리 권역을 놓고 보니 군포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가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 4개의 시가 이것을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죠. 그런데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쉽게 얘기하면 가축분요, 사람의 인분, 그 다음에 뭐 건축물, 산업 폐기물이 산적되면 4개의 시도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것을 협의해야지만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서로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엇갈리면 협의가 늦어지거나 안 되거나 하면서 이게 이제 분쟁이 이어지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두고 보는 거는 그야말로 앞서서 얘기했던 국가가 지켜야 될 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거를 하나의 자치단체가 관할을 해서 이거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단일 주체가 관리함으로써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 그다음에 시화호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하자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는 법의 취지도 부합하고 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토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공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 권역을 저희가 지금 저희 안산시가 그 수역을 많은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사리포구가 그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나 사리포구가 들어가서 그렇게 굉장히 컸던 포구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시와
화성시의 화가 두 개가 합성된 시화호가 됐는데 안산시는 모든 권리를 내주고도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권리를 주고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있기 때문에 책무가 이것을 실현시킴으로써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시화호 권역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그러나 새솔동 그다음에 송산 그린시티를 가져오겠다, 편입하겠다. 이거는 김포 하남이 서울시로 편입하겠다와는 차원이 다른 주장이고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이거를 추진하겠다. 안산시가 더 이상 뻗쳐나갈 데가 없으므로 그것을 어차피 지금 많은 수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공약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사회자 질문을 잠깐 드릴 텐데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상황들인데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국회의원의 역할과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도의원 아니면 시의원의 그 역할들이 확연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정리가 아닌 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잠시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지역구에 이 갑이든 아니면 을이든 병이든 나이어야만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기에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하나는 조국 혁신당이 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가, 이거에 대한 것, 아니면 내가 당선되면 입법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지금 함께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상대편의 그 후보를 이것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칭찬한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은 너무 좋다. 셋 중에 하나는 선택입니다. 이건 말을 하셔야 되고 안 해야 되는데 이 셋 중에 한 가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 아니면 시도의원의 역할, 그 다음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건 반면에 말씀해 주시고요. 3가지 중에 한 가지, 혁신당의 조국 혁신당의 돌풍, 아니면 당선되면 내가 입법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상대 후보 칭찬이나 공약에 대한 좋은 것,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먼저 누가 하셔도 좋습니다. 자유스럽게 준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짧게 쉽게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혜수 후보님 먼저 하실래요?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 공약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건 시의원 공약인지 국회의원 공약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체육관을 지어주겠다, 이거는 분명히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최소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입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법이 입법되지 않아서 불합리한 처사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우리 거가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챙기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입법되었을 때 또 국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와 부합한 공약을 만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흥군 군자면이 반월 출장소, 그 다음에 안산시가 되어가는 과정을 쭉 봐왔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분양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 담요들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쫙 줄을 서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20대 때였습니다. 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분양 받으려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불을 갖다 놓고 밤새 잠을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 제가 다 보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반월공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 동창들 선후배들이 하나도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만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이 지역에서 그대로 고향이라고 하더라도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짧게만. 네. 그만큼 지역이 구석구석 아픈 곳, 고쳐야 될 곳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결혼하고 애 놓고 살고 이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출마의 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8만까지 가던 인구가 언제 화성이 100만이 되리라 생각했습니까? 100만 화성 그 당시 40만이었습니다. 시흥시 30만 채 안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비례로 가죠? 안산은 밑으로 내려오고 두 시도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지점은 지나갔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걸 떠나서 화가 났습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준비된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질문. 네,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전 조국 신당이 왜 돌풍 일으키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를 내걸고 우리는 그때 굉장히 열광했죠. 그거는 반대 입장에서 조국이 교육의 사다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공정한 공평한 기회를 앗아갔다고 하는데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윤 정부가 되고, 그러니까 가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불이 바뀌고 나니까 조국이 오히려 피해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금 운영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부분들,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의 반대 급부가 조국한테로 다 갔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는 듣겠습니다. 팬덤이 있기 때문에 돌풍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장성명 후보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드리고 중간에 자리를 또 네네. 이동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정치와 행정을 말씀하셨는데요. 행정학은 원래 정치학에서 파생된 거고 저는 이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정치학 전공자들한테는 행정학은 정치학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학은 정치란 기본적으로 국가, 국민, 국익, 이 국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법과 제도, 규범, 인식, 문화, 모든 정책 결정하는 행위는 이 정치입니다. 그 결정되는 행위의 결과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입니다. 정치와 행정을 어떻게 구분하냐, 정의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국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정치적 행위에 결정된 것을 또 공무원인 그 행정가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잘 해가는지 못 해가는지 또 행정 수반으로서 그걸 또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제가 안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오래전부터입니다. 저는 원래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서 한국의 지정학, 그 다음에 한반도의 지경학,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의 기정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연구를 해온 사람이고 2016년도에 제가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라고 하는 한반도의 서바이벌 스트래티지, 이 생존 전략서를 제가 이제 한 15년간 준비했다가 발표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안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씁니다. 바로 이곳 안산은 대부도가 있고, 대부도에서 24km 떨어진 곳에 아름다운 풍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저는 풍도를 방문한 적이 있고, 그 풍도는 서해안의 한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풍도의 산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서해안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배와 중국에서 나오는 배, 서해안에 모든 이동하는 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 풍도의 앞바다에서 해양 세력 일본과 대륙 세력 청나라가 격전을 해서 500년 동안의 청나라의 한반도 지배가 침몰해서 일본 청일전쟁에서 바로 풍도 앞바다에서 침몰함으로써 한반도의 운명은, 조선의 운명은 청의 지배로부터 해양 세력 일본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결정적인 조국의 운명을,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는 전략적으로 지정학적 요충지가 바로 이곳 안산이다. 지금 현재 안산의 대부도의 건너편, 서해안 건너편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풍도에서 장닭이 울면 산동성에서 암탉이 울고, 산동성에서 암탉이 울면 풍도에 장닭이 운다라고 할 만큼 거리적으로 가깝습니다. 바로 안산 밑에 평택이 있습니다. 왜 서해안에 평택에 주한미 8군 캠프리 험프라고 하는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보다 더 큰 해외 미군 주둔 기지가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만큼 안산은 우리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전략적으로 바꿔놓을 그런 지정학적 요충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안산에 관심을 일찌감치 많이 갖고 있었고, 또 14억 중국이라고 하는 이 근거리에 있는 대륙 국가가 있기 때문에 14억의 거대한 경제적 시장 마당이 안산의 경제 운용을 잘 해나가면은 지경학적으로 한반도는 새로운 경제적 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제적 요충지가 바로 이 안산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네,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경기도의 이제 반도체 산업의 70%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70%가 지금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반도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시와오의 새로운 4차 산업혁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안산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신경제성장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의 반올공단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었다면 과거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시와오밸리가 새로운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요충지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저는 기정학이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 안산은 한국의 21세기의 운명을 바꿔놓을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저는 안산에 왔고, 안산을 대한민국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이곳을 보고 제가 이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어떻게 보면 윤리관이나 정치적으로 탕자나 탕 하나 다름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자신의 양심과 대한민국의 헌법과 도덕을 내팽개친 후한무치한 세력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의 정신적 가치나 윤리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문서 위조와 그리고 자녀의 부정 입학을 교육자인 그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몇백만에 달하는 학부형들의 가슴에 분노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엉터리보다 더 험한 엉터리들이 나서서 국회를 마치 자신의 피고인 내지는 피의자의 범법 사실을 막기 위한 하나의 도피기구 내지는 방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후한무치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심판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통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통질문 패널 준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드릴게요.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호를 죽음의 호수에서 철새들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호수로 탈바꿈시킨 안산시입니다. 이곳에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과 화성이 그 결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2, 3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시화호 백길 사업 하나 지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은 어떤 결과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두 분께 듣고 싶습니다. 먼저 두 분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장성민 후보님부터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안산의 모든 문제의 만사는 일자리 창출 경제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민청에 달려 있다. 큰 걸 하나 가져오면은 화성 시흥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조한 것이고, 이 이민청을 유치하게 되면은 생산 유발이 1,821억에서 5,152억. 네, 그 말씀은 그다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요. 부가가치도 지금 그렇고 질문한 건 맨 간접 간단히 효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고. 네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런 기반 하에서는 종속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저개발 상태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서 여기가 화성 시흥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일자리가 더 많고 예산이 더 많고 풍족해야지 자꾸 이 저 상태에 있는 저개발 상태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우리 지역을 놓고 고속 성장을 해서 지금 스카이 마케팅 하듯이 막 뿜어 올라가는 화성과 시흥에 자꾸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버퍼존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의 자체적인 성장을 일으켜서 그들과 성장 경쟁을 해서 더 빨리 올라가야 그들을 이쪽으로 흡수하고 그들을 우리한테로 종속시킬 수가 있지, 그런 발판 없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정체성을 면치 못하고 저쪽은 고속 성장을 하는데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리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살기 좋고 그쪽이 풍족하고 그쪽에 가면 일자리가 많고 소득이 많고 돈 벌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데, 사람이 누구나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추구하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쪽을 빨리 발전시킬 발전 전략을, 비전을 내세워서 빨리 발전을 해 나가야지, 이런 저발전 상태에서 계속 저희들이 말로만 이렇고 저렇고 이거 막아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지역 경제 발전의 전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민청과 같은 중앙 정부 청사를 하나 딱 갖다 놓고 화성과 시흥하고는 확실하게 차별되는 중앙 정부청이 안산에 들어와 있다 해서부터 시작해서 지역 일자리 3,000개부터 그의 부수적인 이제 글로벌 국제 학교도 유치하고 글로벌 다문화 특구도 만들고 글로벌 재래식 시장도 만들고, 그리고 상록갑 지역 같은 경우도 역전 종합 개발을 해가지고 천지 개벽을 해서 재개발을 해가지고 뉴타운으로 만들고, 거기에 볼거리 먹거리 흥거리가 쏟아져 들어와야 인근 지역에서 야 상록으로 가고 안산으로 가자 이러지, 지금과 같은 저발전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저발전 상태를 고발전 고속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뭐냐, 그 표태를 하나 먼저 갖다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네, 이민청입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큰 그림입니다. 우리 이혜석 우리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화호 문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관리구역 가져오겠다, 시화호 관리구역 가져와야겠다 하는 게 그 안에 다 포괄합니다. 네네. 예, 얼마나 그 시흥시하고 화성시가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정치인을 바꿔야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시흥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 발달된 건 불과 10여 년 정도입니다. 어떤 분 한 분이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면서 시흥시가 발달된 모습을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화성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도시의 그림을 누가 그리느냐? 네. 선진적인 정치인이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정치인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0분 이내에 끝낼 테니까 10분만 좀 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분 동안만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잠시 우리 한 번 더 패널 전 공약 한번 예, 네, 예, 같이. 공동 질문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한 국민들이 한 95% 정도가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우리 많은 국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지원이 좀 전문 인력 지원을 좀 필요로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EU 같은 데서는 공공망 실사법으로 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시대에서 이제 탄소 중립이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로 이게 전환이 됐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이 에너지 전략위에서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민 후보부터 후보님부터 장성민 후보님. 예, 장성민 후보님부터 네, 빨리 끝내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네, 답변을 말씀해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고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이 기후 위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인류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인류의 이 안정된 지구를 아마겟돈으로 만들 그 위협적인 요소를 이제 핵공포, 핵무기 위협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 이 기후 위기다. 글로벌 워밍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생존해 왔던 이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의 생태계가 땅부터 하늘까지 지금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산소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다 보니까 인류가 이렇게 가다가는 멸종 상태에 빠지지 않겠냐. 그다음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태 환경이 멸종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나사 같은 데서는 지구의 대체제를 지금 찾기 위해서 지금 화성 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미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빠졌다. 빨리 지구를 떠나서 더 안전한 물과 깨끗한 공기가 있는 화성을 찾아서 미국인부터 그쪽으로 빨리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옮겨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ESG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ESG 철학을 가져야 되고, 소비자나 생산자나 기업이나 이 기후 위기를 사실 지구 온난화를 약화시키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모든 것을 친환경 적인 어떤 그 철학으로 우리의 웨이 오브 라이프를 전면적으로 탈바꿈해서 생존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지구 위기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이다. 광의의 의미에서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앞으로 정치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수 후보님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환경 오염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응은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 모두가 공동 대응해야 되겠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려면 온실가스 감축, 물 사용 효율성 증대, 매립 폐기물 제로화 등 이런 것들을 다 확대해야 할 텐데, 무엇보다도 그 ESG 관련 주요 법 규제를 파악 분석해서 저는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들 어떻게 그러면 실천하십니까라고 질문 아까 하셨는데, 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데서부터 실천을 하는데, 한 가지만요. 예,
텀블러를 늘 들고 다닙니다. 박수 해주십시오. 네, 지금 후보님들 앞에 공, 세모, X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짧게 할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짧은 제가 문장들을 제가 질문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 답변을 공, X 아니면 준비 안 됐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세모하시면 됩니다. 한번 준비하시고요. 먼저 우리 경기 분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경기 분도에 대해서 공이냐 X냐 아니면 아직 준비 안 됐다 한번 표현해 주실래요? 경기 분도에 대한 거 말씀해 주십시오. 북과 남에 대해서 분도하고 있는데 자 준비됐으면 말씀 말고요. 그냥 저기 공 X 세모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세모. 그리고 우리 후보님도 세모인가요? 뒤에 안 보이게. 네, 두 후보들은 지금 세모를 표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의료 체계가 있는데 의료 체계에 지금 의사들 증원 및 시설 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 X 세모. 네, 의사 증원 의료 체계 부분 개선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공 X 세모요. 네, X 그리고 공이 나왔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되면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 X 세모 하나 둘 셋. 네, X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에 질문했던 중에서 그 EXG 꺼내돼 있는데요.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조례가 좀 안 돼 있어요. 물론 이건 시의원이 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긍정 부정에 대한 거 묻겠습니다. 자, ESG 조례 제정에 대한 것에 OX 세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2분 동안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 먼저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이혜수 후보님 2분 동안 정확히 2분입니다. 이번에는요. 네, 시작.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우리 안산은 원주민 2%, 이주민 98%로 형성된 도시입니다. 안산의 정체성이죠. 따라서 충청의 안산, 영남의 안산, 호남의 안산, 강원의 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안산일 뿐입니다. 이처럼 호남의 민주당, 영남의 국민의힘, 중도의 개혁신당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안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산 아래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안산을 진정 혁신하고 바꿀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가, 자식의 미래가, 우리 자손이 이 땅 위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4월 10일 1번도 2번도 아닌 럭키 7, 행운의 7번 이혜숙을 선택해 주십시오. 안산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십시오. 이어서 우리 장성명 후보님.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록 구민 여러분,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산의 운명이 걸려 있고 경기도의 운명이 걸려 있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토론을 할 걸로 기대하고 나왔는데 저의 상대 후보가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 안산의 시민단체에서 초청을 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지금 국민을 대표해서 초청 토론회를 열었는데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을 헌시짝 내팽개치듯 거짓말을 하고 어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단체는 그 후보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산 시민사회를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한들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양문석 후보는 딸과 20대 대학생을 지금 딸인 20대 대학생을 내세워서 지금 딸의 명의로 사업자금 11억을 대출받아 가지고 현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대출은 양문석 후보에게, 이런 말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20대 딸 이름으로 11억 대출 받은 것도 놀라운데 그 돈으로 아파트 매입까지 하다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지금 시중의 여론입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지금 아주 일파만파입니다. 약 10억 원 낮게 신고했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현재 집 매입 당시는 31억 원이 넘지만 재산 신고를 할 때는 21억 원밖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것도 문제고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이 부분도 지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딸 명의로 대출받고 허위 역대 물품 구입해서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모든 게 허위입니다. 새마을 금고가 사업자 대출이라고 그렇게 돈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비슷하게 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한다고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분들 사업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돈을 그분들 사업에서 부활하도록, 자활하도록 사용되어야 할 이런 돈을 자기 주택 투기하는데, 부동산 투기하는데 그것도 딸을 내세워서 거짓말로, 이런 사람이 안산 주민들의 대표로 나선다? 이건 정말 안산 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반드시 안산 주민 여러분들은 신성한 여러분들의 얼굴과 주권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능한 지역 대표는 국회로 보내시고, 그렇지 않고 범죄, 허위 사실, 약속 파기하고 모든 것을 사기 사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어떤 정과 폭행 범법자들은 깜빵으로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은 물가가 춥고 해서 금사과라고도 하고 정말로 많은 금값이 굉장히 높아 올라가 있고, 이 시대에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는데 그 금이 황금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소금이 있고, 더 나가서 더 중요한 지금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을 지켜준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황금처럼 소금처럼 그리고 금배지를 달 수 있는 그날까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산 시민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